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방향에 관한 이슈 배틀 진행을 맡은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슈 배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험관리 고도화, 이것을 선도하는 인슈어테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담론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금융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이제 최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통해서 위험 관리의 체계화 또는 고도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의 고도화를 산물로서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지난 몇 년간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기대보다 성장이 굉장히 더딘 모습입니다. 위험관리 고도화와 보험 시장의 혁명을 선도할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를 오늘 이슈 배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배틀은 두 분의 발제자께서 각자 약 20분가량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발제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이신 임승빈 박사님께서는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에서 디지털 금융 전략을 기획을 하셨고, 신한라이프와 흥국생명에서 디지털 전환 총괄로서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와 인슈어테크 협업을 담당하셨습니다. 현재는 포항공대에서 SSK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의 현황과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 요인들을 논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창욱 박사님께서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경희대학교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계리학회 등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규제, 정책, 제도적 관점에서의 인슈어테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승빈 박사님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승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등장하는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나타나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관찰을 하고, 그것들이 분석해서 어떻게 고객들의 그 행동 패턴과 업무 방식들을 바꾸는지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보험업에서 그 보험 고객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하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이렇게 권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관심들이 없으시고, 또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과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먼저 저는 국내의 인슈어테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슈어테크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엄청난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있었고, 뭐 사람들이 안 만나고, 뭐 항상 그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온라인으로 하고 또 모바일로 이용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친숙해지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와 또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그런 행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마 이제 보험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보험 설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또 보험 용어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보험업이라는 거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보험, 우리가 이제 국민보험, 건강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만 이 민간보험에서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슈어테크가 지연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험 보장의 감소와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악화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슈어테크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아주 기본적인 보험업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보험업이라고 그러시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업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인 손실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특정 사건, 많이 나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발생되는 사망까지 이런 것들을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고 완화해주고, 대신에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라는 것을 지불하는 제도이죠. 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공유와 분산에 기초한다고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저희가 있었던 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돈을 모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부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런 모아져 있는 돈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고요. 얘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혀 있듯이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이미 보험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보험이라는 건 17세기 런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해상으로 이제 배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기술이 달라서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짐들을 손실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그 손실들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완화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재산 손실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모임이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 회사인 런던 로이드라는 그런 설립하게 된 기반이 마련됐고, 이제 저 이후로 현대적인 보험의 개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보험은 이제 사회 경제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종류의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들은 개인과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받는데 도움을 주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가장 우수한 게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험이라는 것들이 없었으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발견하거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와 같이 괴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험업이 시작됐냐라고 보면, 실제로 조선왕조 후기에 외국 보험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130년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험회사가 처음 한 거는 이제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첫 번째 설립된 생명보험회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삼성생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1989년이고요. 그 전에는 원래 이름은 동방생명보험이라는 회사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사명이 삼성생명으로 교체되면서 삼성생명이 그 역사를 계속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의 대부분 영업 방식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생명이 해왔던 그 방식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생명 이후로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많은 것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은 이 라이센스 산업입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에서 마찬가지고
금융산업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긴 합니다만 보험 역시도 아주 라이센스가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함부로 보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업 하면 이제 다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한생명이라는 데 근무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운전자 보험을 저한테 드시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렇게 보험업은 보험업법상에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은 같이 할 수 있고 손해보험과 제3보험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은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구분이 되어 있고 다루는 상품들도 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만 1957년부터 쭉 이제 보험회사들이 성장을 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이 이제 거꾸로 성장하는 역성장의 시대를 들어왔고요. 또 이제 이때부터 그 설계사나 보험사의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융 민원에 비해서 보험 민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2018년 대비 2022년을 보시면, 특히 2022년에 보면 96.9%, 저희 보험 그 국민들의 96.9%가 1인당 하나씩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이 초회류라고 해서 생명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때 내시는 돈인데 2018년도는 한 11조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2022년 8조 정도로 한 27%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젊어질수록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슈어테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인슈어테크라는 말이 처음부터 등장했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금융산업에서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핀테크는 그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언어로서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되게 뭐 이체랄지 결제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과 금융이 붙은 부분을 핀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보험업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독특한 단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단어가 인슈어테크라 해서 보험과 기술이 결합되는 합성어로서 처음에 사용됐고요. 단순히 그냥 기술과 금융, 보험이 결합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용어에 붙여서 의미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나단 위키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디지털 전략의 개념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뭐 어떤 분은 디지털화, 그 보험에서의 전체적인 디지털화에 대한 것도 인슈어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인슈어테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보험업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비용의 절감, 그리고 보험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슈어테크라는 말과 보험사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요즘은 또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앞에서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저 디지털 전환 자체도 인슈어테크라고 말하는 학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인슈어테크라는 건 실제로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접점 부분을 변화시키는 용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예전에는 뭐 뒤쪽에 뭐 그 업무 과정들에 대한 디지털화도 인슈어테크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로 다 전환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좀 디지털 전환이라는 다양한 그 언어를 쓰고 있고, 인슈어테크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 접점 부분에서 편의성,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새롭게 접근할 것이냐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분은 해놨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 이런 두 가지의 개념, 그 인슈어테크라는 단어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슈어테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에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것들이 금융산업에 적용되면서 금융당국이 좀 발빠르게 2015년부터 보험산업도 인슈어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계획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판매 채널 혁신을 포함한 5대 추진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내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상품들이 고객들이 좀 설계사를 만나서 그냥 그 권유해 주시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에 보험 담호화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의 포털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암보험 했을 때 어느 회사의 보장 상품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을 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자동차처럼 이게 똑같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사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이제 그 금융산업 전체도 마찬가지였지만 온라인 보험이라고 해서 직접 고객이 선택하시는 온라인 보험에 공인인증서라고 예전에 있었죠. 지금 많은 분들은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지금도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공인인증서만을 가지고 보험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2016년 4월에 그걸 폐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해서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게 이제 제도를 마련해 줬죠. 그래서 2016년에 라이프 플래닛이라는 그 교보에서 만든 그 보험회사에서는 전자 자필 서명이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 손보 같은 경우는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 방식을 해서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라이프 플래닛 위에서 말씀드린 교보 라이프 플래닛에서 파이도 방식이라고 해서 지문 인증 방식인데 하나의 그 지문의 반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고 그 반은 금융결제원에서 보유해서 두 개의 지문이 확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공인인증서를 배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입을 했고요. 2017년에는 그 신한생명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이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인슈어테크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인슈어테크에 대한 것들이 일찍이 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외국에 등장하는 것들, 1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는 걸 보고 이제 후반부터 한국에도 인슈어테크를 적용해서 고객의 편의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또 하필 이제 이 시기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대폭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발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보험업계의 고민이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인슈어테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디지털 전략, 뭐 디지털 전환 이런 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도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인슈어테크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들이 많이 됐고요. 그 보험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비스 그 민원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줄여야 되고 그 고객 경험을 보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만들고 그 보험사도 그렇고 고객의 보험료도 그렇고 비용 절감 등 이런 것들을 보험 산업에서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등장했던 건 보험 중개를 중심으로 했던 스타트업이었는데 그 외에도 디지털 보험 전업사라는 것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업보험사라는 건 지금 뭐 적혀 있는 5개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설계사 없이 고객이 직접적으로 보험 상품을 검색하시고 가입하는 그런 것들을 갖춘 그냥 디지털로만 영업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험 산업에서는 이제 규제랄지 개인정보 보호랄지 사회적 수용도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전문 보험사, 전업 보험사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고객의 소비 그 행동 방식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보험 역시도 그렇게 전환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거에 발맞춰서 선제적 대응으로 만들어졌던 보험사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취급하는 것들이 뭐 저 5개 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아마 캐로손보라고 해서 광고가 많이 보는 자동차 보험일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손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보험들이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보험회사들이 이제 표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좀 더 새로운 상품 그리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펫보험이라고 요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펫보험이라고 해서 그 애완동물들에 대한 보험들을 좀 출시를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고객의 인식이나 좀 다른 방식의 그 영업 방법을 좀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런 전업보험사들도 좀 고액의 보험사들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유는 지금 3가지로 적혀 있습니다만 저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손목을 다칠 가능성이 높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다이버를 아주 뭐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발생될 위험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만들면 그 보험금이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그런 걸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험 집중이나 선택 위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 건강보험을 대신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이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업보험사도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고위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보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겪었던 뭐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던 코로나라는 그런 이슈 이후에 금융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항상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대면 소비 중심으로 문화가 전환돼서 요즘은 아예 이제 배달 문화가 아주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디지털 금융 역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뭐 이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큰 IT 기업이 어떤 금융 쪽에 들어오는 인베디드 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기존 금융기관과 다른 편의성과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는 추세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그 금융산업의 변화를 상당히 가속했고 또 이제 경쟁력과 혁신들을 상당히 촉진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기존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었던 어떤 업무들을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고객 서비스의 접근성들이 활성화됐고요. 금융도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라는 고객 경험의 개선들도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상당히 많이 출연이 됐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회사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금융 고객을 위한 어떤 기반 자료로 활용되는 기기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보험업은 어떻게 변화를 했냐라고 보면 이제 뭐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차량 이동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 산업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다 보면
보험 영업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투자 영업이나 지급 영향에도 별로 안 좋은 영향들이 계속 발생이 됐고요. 이제 보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사 정주의 대면 영업이 중점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제로 그 개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별로 이제 그 영업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낮아지면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없애려고 하셨던 거 해지하는 게 이제 보험금이나 해지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 모형을 변화하겠다라고 했던 보험사는 전체의 33%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 숫자들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설계사라는 그 영업 조직은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라고 해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수가 99,426명이고 2019년 3월 말에 비해서는 21.1%더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 생보사도 마찬가지로 뭐 재판 분리라고 해서 보험사가 예전에는 그 상품을 만들고 전속 설계사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고 이제 분리를 해서 영업적인 분리를 해서 설계사 조직만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지 실질적으로는 설계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 설계사 중심적으로 가나 하면 건강보험이나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원이나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약관이라는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약관이라는 거 보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로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이 보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재무 상태를 그 보험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장성 보험이 상당히 그 재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디지털로 통하는 것보다는 설계사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도 경영 전략 자체를 설계사 중심으로 아직도 좀 의존적으로 많이 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하지만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인슈어테크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규제들을 정비해 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그 국가기관의 어떤 정책에 지금 보험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들이 오히려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디지털 전환이 낮은 이유는 앞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보험 상품 자체가 실제로 어떤 물건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이제 그 몇 가지 서류들을 받게 되죠. 보험 계약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는 것들을 그 기반으로 좀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 좀 더 그 신뢰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아는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케팅도 그렇고 또 보험이 가입되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보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 부분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이 전환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보험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험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하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디지털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업에 있는 그 고객들이 줄어들 위험성도 존재를 하고요.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만 좀 저하가 된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보험사에 투자되는 투자 금액들이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보험사의 재무적인 상황도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될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산업 자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장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들도 발생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외국의 투자들이 줄어들므로써 국가 경제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좀 그 시스템 사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볼 거고요. 방법은 뭐 지금 표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 뭐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그 인과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문제가 뭔지를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의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한 그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 경험 개선과 서비스 접근성을 확산하고 그리고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다 파란색의 그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는 계속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디지털 금융이 성장을 하면서 금융업 전체 그 독자적으로 성장을 했던 게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라는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어떤 금융의 가속화를 보여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시중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협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험 산업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장기 보험 상품, 아까 말씀드린 긴 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설계사들이라는 게 개인이고 계약을 가져가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비용을 받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비용 증대를 위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좀 불필요한 보험 상품들을 고객한테 파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문제들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이제 관계 베이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쇼테크라는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여기서 지금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만 띄어내면 인쇼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계사의 저하 이런 것들이 고객 관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설계사들과 대면 방식의 이런 관계 방식의 판매가 됨으로써 역시로 고객의 그 무관심들은 커지고 고객이 무관심해짐으로써 인슈어테크에 대한 것들이 더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전업보험사들 말씀을 드렸지만 전업보험사들이 저쪽에 있는 설계사 부분을 없앰으로써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목표였지만 실제로 저 구조에서 보시면 설계사의 저항도 분명히 있고 그 저항이 그 보험사 내부의 설계사의 저항도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설계사 조직들의 그런 저항들이 그 내재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제 장기간이라는 거 뭐 이런 베이스로 해서 고객이 무관심,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런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또 인슈어테크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좀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센스 산업이고 규제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지만 그런 것까지 가미가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정부 당국의 어떤 인슈어테크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보험사의 움직임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제라는 부분을 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좀 더 정확한 걸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슈어테크 활성화라는 과제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객의 무관심을 좀 개선하기 위한 고객에 대한 보험 인식 고객들이 보험에 대한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개선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혁신과 고객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이 보험업 전체에 어떤 식으로 가속화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들 새롭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산업의 혁신과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임승미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가장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요 토론 주제에 맞춰서는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 저해 요인, 특히 이제 고객과의 접점,
그다음에 채널의 디지털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미지 전환 노력의 미흡 이런 문제들을 간략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욱 박사님께서 규제, 정책 또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인슈어테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창욱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 주제는 최근에 어떤 국제 보험 감독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인슈테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우선 지금 현재 세계 주요 보험 시장에서 인슈테크와 관련된 내용들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감독 당국 또는 정부에서 이 인슈테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또 강조점을 두고 있고 한 건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해서 우리 국내 어떤 감독상, 규제상 또는 어떤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 보험 시장 동향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쨌든 인슈테크, 즉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통 보험업계 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상품 판매 또는 언더라이팅, 보상 이런 어떤 가치 사슬에 있어서 IT 기술, 즉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과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영업 방식, 새로운 보상 방식 이렇게 산업에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신종보험회사 출연부터 쭉 같이 사실이 되어 있는데요. 신종보험회사 보시면은 디지털 보험회사가 설립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임 박사님 설명하셨듯이 국내에도 지금 5개 디지털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특히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레모네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부터 나중에 보험 청구까지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합된 어떤 그런 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생활 양식, 환경 변화로 새로운 보험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특히 인슈어테크 관련된 것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형태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 온 디맨드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온 디맨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는 자동차를 포함한 공유 서비스 확산에 맞는 개인 맞춤형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보험까지 다양한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동차 공유 경제의 어떤 운영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상품과 또는 자율주행자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보험들이 계속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언더라이팅 관련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피보험자의 어떤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또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서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AI나 빅데이터를 등 또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하고 빠른 어떤 보상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까 제가 레모네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은 보험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인슈테크 매트릭스별 이제 제가 AI 서비스라고 좀 표를 하나 그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면은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견적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한다든지 할 때 로봇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위험 관리에서 맞춤형 보험료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질병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보상에 있어서는 실시간 어떤 사고에서 이미지 견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간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아까 체포 통화 어떤 고객들한테 한다는 게 지금 중국에서 인슈테크가 지금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슈테크 가속화와 더불어서 연결된 것, 즉 디지털화되고 특히 고령화에 맞추어서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련 보험 서비스나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든 거는 지금 중국의 핑안 보험회사를 예를 드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핑안 보험회사의 기술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 24,000여 명,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고용해서 또 많은 특허를 갖다가 지금 산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면 음성 인식부터 해서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에 대응하는 어떤 건강 관련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핑한 생명보험회사는 자회사로 핑한 굿닥터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요 온라인 또 이 인터넷 병원과 연결시켜서 고객들을 갖다가 오프라인 통한 어떤 서비스와 건강검진이라든지 각종 어떤 원격 진료를 해주는 것 더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산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또는 강변보험 또는 장기 요양 서비스 개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IT 디지털 관련해서 주요 지금 시장을 보면요 사이버 보험, 즉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이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대형 어떤 사고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버 보험을 이제 개발하고 또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니 해도 또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 ESG에서 보면은 어떤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으로서 많이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위스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연재해로서 전 세계 보험 손실액이 약 한 1,150억 달러입니다. 약 한 140조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손실액 311억 달러보다 한 3배나 4배 정도로 이렇게 급등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어떤 자연재해나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보험사들이 예를 들면 평안손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연재해 리스크를 감지하고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중국 전역의 어떤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어떤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위험 등급을 표시하고 또 재해 영향 범위를 파악해서 자연 사태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리안츠나 아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네 가지 이에 맞춰서 지금 어떤 감독 당국 정부 차원에서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한 2015년 이후부터 지원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연금감독청, 싱가포르, 홍콩을 예를 들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혁신 보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아이오팔에서 유럽 연금감독청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발표를 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금융, 연금, 어떤 데이터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픈 인슈런스 발전과도 연계해서 지금 어떤 디지털 혁신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도 어떤 감독 당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헬스 차이나 2030이라고 해가지고 범정부적으로 각 부처별 역할을 반영하면서 민영 건강보험을 확대시키고 보험사의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의료 건강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면서 건강 서비스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건강보험 발전 등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또 감독 당국 차원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디지털 혁신 지원과 보험 시장의 안정, 즉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또한 개발시키면서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보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라든지 또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자동화된 어떤 기술이나 내부 프로그램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그게 내재화되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더 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제보험감독자 회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머신러닝을 IAIS 즉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를 해가지고요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에서는 이걸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 차원에서 어떤 AI나 어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고 요율을 좀 개별화 세분화해서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되
또 한편으로 감독 이슈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즉 모델 리스크라든지 데이터 품질 문제라든지 데이터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데이터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즉 긍정적인 산업의 어떤 지원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폐해 부분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감독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국제보건감독 주요 이슈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어떤 보험이라든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장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버 어떤 보건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국제보건감독상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건력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즉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복구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어떤 사이버 보험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보험회사 차원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사이버 재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이버 재난 관리 체계를 국가 대응 체계 확립 차원에서 만들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후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위스리에서 아까 발표했던 전 어떤 보험 산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커버하기 위한 어떤 보험의 손실이 크다는 걸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국제보험감독협의회에서는 지금 이 기후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그 TCFD라고 해가지고요. 그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 별도의 어떤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그 금융과 연관돼 가지고 이 권고안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감독 당국도 보험 감독 당국도 각 보험사들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또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고 또 전사적인 위험 관리 또는 자산 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보험 핵심 원칙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감독을 해 나가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IS는 그 TCFD의 권고안을 반영했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은 금융 공시를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IS는 그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기후 관련 어떤 금융 공시 권고안, 즉 TCFD의 권고안을 각 금융당국에 전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후 공시 정보의 어떤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포용보험, 인클루시브 인슈런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슈테크에 어떻게 관계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국제보험감독자 회의에서는 이 인슈테크가 발전할수록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이 보험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 일환으로 어떤 인슈테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신속한 보험금이 나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층들의 어떤 그 보험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포용 보험을 인클루시브 인슈런스를 IAIS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보험감독 주요 이슈 마지막 5번째는요. 보험 영업 행위 및 기업 문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기술 발전, 즉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들의 어떤 새로운 영업 행위 관련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어떤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그런 기업 문화 여러 이슈에 대해서 보험사의 건전성과 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행위 감독과 건전성 감독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어떤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이슈로서 지금 IAIS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 시사점 부분입니다. 시사점은 이제 이걸 시장에서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슈테크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건강과 관련된 디지털과 고령화 시대에 건강과 관련된 어떤 보험이나 서비스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기후 리스크, 네 번째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의 동향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국제보험 감독 이슈로서 정부의 1차적인 적극적 지원과 두 번째는 이런 지원을 하되 시장의 안정이나 건전성을 고려한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세 번째는 사이버 보건력을 제고를 많이 시켰다는 것, 보건력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어떤 ESG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후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 또한 그렇게 많은 지원과 또는 TCFD의 어떤 그 권고안에 따라서 공시 부분 또는 기업 보험 핵심 원칙에 각 주요 원칙을 반영해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인클루시브 인슈런스에서 포용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보험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또 청구에도 많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IT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영업행위, 기업 문화 쪽에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보험상의 이슈 발생되는 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시사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 차원이나 공익 각 국가의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디지털 혁신 지원과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을 하되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세 가지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때 어떤 각 보험회사에 대한 어떤 감독 당국은 기본적으로 보험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럴 때 그럼 세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right balance between risk and innovation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과 혁신 요인을 균형을 잘 갖추어서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또 혁신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혁신 어떤 금융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할 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독 당국은 이런 보험회사의 어떤 건전성 유지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금융 혁신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strategic forbearance입니다. 감독 당국도 먼저 성급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어떤 금융 기술 혁신이 꽃이 필 수 있도록 무리한 어떤 사전 개입은 자제하고 다만 어떤 시장이 대혼란이 발생하거나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대비해서 새로운 리스크 관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독 당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 보안 문제, 자금 세탁 문제, 사이버 범죄 관련 리스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전에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완할 것인지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인슈테크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게 AI에서 자동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기존의 어떤 업무를 했던 분들이 실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업무 직업 교육이라든지 훈련 제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손해사정 시스템 포함해서 이 부분이 어떤 보험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될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어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각종 또 빅데이터나 AR 활용해서 어떤 위험이 높은 고위험 인수가 거절됐다는 이런 분들의 어떤 즉 노인 계층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란 이런 분들이 인슈테크 소외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외 현상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채널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다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접근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클루시브 인슈런스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이버 리스크 보장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버 보험 같은 경우는 이 피해가 있으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별도의 어떤 재보험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필요하고 또 사이버 보험 가입도 역승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사의 ESG 경영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기후 리스크 부분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상품 측면이나 투자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풍수의 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의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 또는 이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용 보험을 통한 보험 신뢰 확산 유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도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영업행위 감독 필요입니다. 이제 어떤 인슈테크에 따른
보험의 회사들의 여러 가지 영업 패턴의 좀 변화나 그에 맞추어서 또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체 또 시장의 또 건전한 어떤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그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영업 행위 감독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욱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보험 시장의 추세를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이 다양한 위험들,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보험회사들의 노력과 그 제도적 지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요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국이 보험 산업의 위기관리 솔루션 역량을 사실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전환의 어떤 역효과를 감독 당국 차원에서 좀 인식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문제까지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발제자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가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입니다. 결국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인식, 이 인식에 대한 그 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두 분의 발제자의 말씀은 사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우리 임승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의 운영, 뭐 흔히 이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자인 어떤 보험 산업이 고객과의 채널을 디지털 측면에서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하느냐.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 증진과 신뢰 제고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느냐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 이창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산업이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위험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당국과 감독 당국에서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슈어테크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위험 관리라고 하는 반론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가 몇 가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 또는 인슈어테크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저에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구체화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건강 데이터 수집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 데이터를 통한 이해의 제고 이런 효과를 인슈어테크가 가져옴으로써 위험관리 스펙트럼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그렇다면 디지털화된 채널을 통해 자발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공급 측면에서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자발적인 위험관리 노력을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까요? 요거를 먼저 우리 임승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좀 하면 그 고객의 무관심이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고객 이제 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 30대 젊은 분들은 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이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보험에 대한 연관 단어를 좀 여쭤보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의 부탁을 받아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보험 산업이란 자체가 그 설계사 중심의 어떤 권유, 그다음에 니즈 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해온 그 성장해온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보험사들한테도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인슈어테크 기업들도 그것들을 발굴하고 있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
그 새로운 개념으로 고객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고 그러면 예전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그 마차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을 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주가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었고요. 뭐 온 거리가 마차가 있을 때 자동차 한 대 정도 가는 거였고 모든 규제는 마차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 규제를 따라가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아마 업의 이 보험업에 관련된 모든 그 관계자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지 그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야 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가입과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디지털화된 채널을 통해서 개인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뭐 이미 제고되어 있는 인식, 그것을 소위 말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위험 관리 솔루션을 자발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진다면 정부 당국 또는 감독 당국에서는 이런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효과를 규제하기 위한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발적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게 좋을지 이창욱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그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정부나 감독 당국의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지금 아까 첫 질문 아까 주신 것 중에서 자발적인 어떤 환경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가 정착이 된다면 한 부분이 참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내 보험 산업이 자산 규모가 한 1,300조 됩니다. 2022년 말 1,300 정확하게 1,350조인데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이는 어떤 그 수입 보험료가 한 225조, 228조쯤 되네요. 정확하게는요.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그 말은 이 228조라는 부분이 어떤 국내 GDP의 한 10%좀 넘습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보험의 침투도나 보험의 실생활에 많이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자발적인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에는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미니 보험이라든지 아까 온 디맨드 보험처럼 지금 자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아직은 이제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지만은 펫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과 어떤 펫 보험과 연결시킨다든지 주택 화재 보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주택 그 감지 연기 감지기와 주택 보험을 연계한다든지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돼서 어떤 미니 보험 쪽부터 소액 보험부터 이제 활성화되면은 어떤 자발적인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론 지금은 당장 그렇게 좀 많이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어떤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스크 있는 곳에 이제 보험이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욱더 더 많이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모바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미니 보험의 50% 이상이 젊은 친구들이 그 보험을 많이 수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는 1차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도 그렇고 많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상품 측면에서 여러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 부분에 있는 부분은 더 완화하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어떤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가게나 어떤 그 설계사 대면 중심에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그 TM이라서 통신 판매라든지 이렇게 하이브리드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채널의 어떤 결합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편리하게끔 하면서 어느 상품들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하되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우리 사회자분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들이 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데이터 보안 문제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그렇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이 잘못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직 국내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발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근차근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 또 어떤 저희들의 섭테크라고 해가지고요. 그 IT와 결합된 감독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그런 걸 좀 내재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용어 중에 사실 미니 보험이라고 소위 이제 소액 단기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온디맨드 보험.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시에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그 보험 보장을 받는 이런 사실 보험 상품 형태는 굉장히 최근에 개발이 된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활성화된 보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좋은 도구로서 지금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급 측면에서 사실 생각했으면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두 분께서 사실은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몇 년간 보험사들은 소극적 디지털화에서 시작해서 적극적 디지털 전환까지의 과정을 수행을 해왔는데요. 가시적인 업무 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근본적인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 인식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시장도 그 발전을 선도할 주체인 보험회사들의 조직 문화 또는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적 측면에서 그럼 두 분께서는 이러한 인식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측면에서 또는 정책 당국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문제지만 가볍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보험사에서 디지털화를 진행했지요.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 방식 자체가 그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그 보험회사 내부의 그 업무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져 있는 데이터도 상품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모여 있지도 못하고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일하는 방식에서 디지털을 경험하고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느냐를 먼저 좀 적용을 시켜줘야지만 그런 기반에서 고객을 위한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들도 그 나타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화가 변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국내 디지털 손보사 한 분 CEO 분하고 잠시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디지털 손보사를 표방을 했지만은 자기 회사의 향후 성장 측면이나 여러 가지 수익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말씀을 한 게 제가 지금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보험 산업 뭐 실제 시장에서 디지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떤 중장기 경영 전략과 이 디지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부분이 접목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런데 다만 이게 회사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여러 가지 그 회사별로 자기들이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장애 요인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라는 자체도 그 CEO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적인 그걸 고려해서 회사들이 잘 차근차근 서둘지 말고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독 당국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부분 이 그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중에서 상품 개발 측면이라든지 판매 방식에서는 예전과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요소와 접목돼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더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때 작년부터인가요? 큰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었죠. 스타트업 업체들이죠. 분들이 비교 안내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개발하면서 지금 대리점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GA 대리점들이 한 20만 명 이상의 설계사들도 그렇고 생존의 위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왜 반발하고 했을까요? 먼저 그분들이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은 본인들이 어떤 판매에서 어떤 수 있는 실적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적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가 많은 이익을 볼까요? 결국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어떤 가격에 또 실질적인 보장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떤
제대로 필요한 자기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동적인보다는 이제는 그런 거가 결합돼서 적극적인 보험 수요가 발생할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는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다 가미를 하되 결국은 어떤 수요자들이 특히 소비자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감독당국에서도 고민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어쨌든 의사결정 또는 이제 조직 문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시장의 어떤 그 수요를 증진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좀 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점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을 좀 요약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 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 위험 관리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슈어테크,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술이 결합된 어떤 보험의 솔루션, 위험 관리의 솔루션,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재정적 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보험 산업의 어떤 시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청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중국 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업 모델의 부분적인 전환까지도 이루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미 발표에서도 그런 시사점이나 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하고 싶으신 그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슈어테크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들이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슈어테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됐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 얼마나 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의료 데이터를 지금 보험회사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보험사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저희가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정책 입안자 그리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고민하는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데이터 부분에 의료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심평원 같은 경우는 좀 그쪽에서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근보공단에서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의료 데이터 부분에서 사용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에도 듣고 그 내용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인슈테크가 활성화되고 또 그럼 어떻게 보험 산업이 그렇게 역할이 뭐냐는 부분도까지도 지금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다 같이 서로 하나 합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각종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게 몸담고 있었고 지금 또 이 부분에 보면은 많이 지금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도 전향적으로 지금 많은 적극적인 지금 어떤 제도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부터 완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험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상품 외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요즘 또 중국 정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부분 포함해서 보험 산업이 어떤 부수 업무나 자회사 업무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규제 완화도 필요할 부분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상품 개발 측면이나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소비자 국민의 어떤 그 보험에 대한 어떤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리스크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까 균형된 시각에서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충분히 어떤 학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오늘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보험과 기술의 적극적 결합을 뜻하는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봤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토론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연구팀, 저희 포항공과대학교의 SSK 사업 연구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발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융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위험을 정량화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넘어서서 아까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에 의한 그런 리스크들까지도 대응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또 실물경제 리스크까지도 저희가 커버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학술적 기여와 정책적 기여까지도 추구를 하고 있고 다수의 연구원들과 그 우리 연구 지원 인력들 통해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성취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이슈 배틀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장 측면에서 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저희가 논의한 요 이슈 배틀이 앞으로 우리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더욱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두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이슈 배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